미녀 김민정 아나운서입니다. 벌써 1월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생동감 넘치고 활기차길 바라며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수역 권성훈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약간 분노 모드인데요. 그래서 악마 심술 캐릭터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2분 후쯤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야수가 뭐 때문에 화난 모드로 이렇게 방송을 하겠다고 하는지 제가 도통 알 수가 없는데요. 혹시 뭐 개인적인 문제로 화가 나신 거 아니죠? 물론 아니죠.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방송을 한다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겠죠. 대구경북을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 방송을 보면 오늘 제 심정에 조금은 동참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자, 오늘은 야수가 처음부터 이 시작 분위기가 험한 것 같습니다. 제 눈치상 분명 오늘의 뉴스에 대구 경북에 안 좋은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첫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면에 걸쳐 보도된 내용입니다. 1면 제목은 정부 예타 면제 지역 편차 컸다. 3면에는 대구 경북 합쳐도 1조 7천억, 경남은 무려 4조 7천억. 정말 야수가 화날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예타 관련 기사를 방송을 통해 보내드렸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뚜껑을 열어보니 이 머리숱도 얼마 없는 제가 진짜 머리 뚜껑이 열릴 지경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대구 경북의 어떤 예타 면제 사업을 이렇게 지역 편차를 크게 해서 줄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수 우리 공 기자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차분하고 냉정하게 방송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방송 진행자로서의 본분을 약간 망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계속해서 기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뭐 잠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그 정부 예타 면제 사업의 발표 결과를 보면 지역 편차가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동해안 고속도로 뭐 7조 원 사업이라도 이렇게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이 됐더라면은 이렇게 좀 덜 억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면 제목처럼 이렇게 대구 경북에 이렇게 예산이 적게 배정된 것은 대구 경북의 분노를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피가 끓습니다. 네. 그럼 어떤 정도의 편차가 있었는지 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여기 3면에 나온 표를 보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3면에 나온 표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그 제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대구 경북이 1조 7천억, 경남만 4조 7천억. 좀 과조 인구나 어떤 교육 발전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총 사업비가 24조 1천억 원입니다. 24조 1천억 원 중에서 대구 경북이 1조 7천억이라면 뭐 인구 대비를 해도 그렇고 안 맞죠. 제가 볼 때는 대구 경북도 한 4조 5조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영화 베테랑의 그 철부지 재벌 2세로 나오는 유아인의 명대사가 생각나는데요. 한번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맷돌에 손잡이가 없네. 이런 상황을 두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어이가 없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경남의 예타 면제 사업에 이 큰 금액을 안겨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측근 챙기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 발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논평이 나왔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4조 7천억 원이라는 그 고속철도 예타 면제 사업을 안겨줬다며 결국 측근 챙기기를 위한 예타 면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정부가 선정한 것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오늘 기사 분석과 해설을 통해서 대구 경북이 정말 국비 예산에 소외받고 있다는 팩트를 확인하게 되어서 정말 좀 씁쓸합니다. 앞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타 지역에 대구 경북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는 뉴스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할수록 사실 더 화가 나는데요. 여기서 일단락 하겠습니다. 좀 마인드를 바꿔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6면 이슈 인터뷰 기사인데요. 어제 언급된 김태호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의 취임 인터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대구은행장까지 겸직하게 된 김태호 회장의 이슈 인터뷰를 싣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인터뷰가 상당히 길죠, 그죠? 제목은 의사결정 권한 임직원에 위임하고 내년 6월에 새 은행장을 내정하겠다는 그 팩트가 실려 있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직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럼 취임 후에 향후 계획이나 경영의 방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작은 제목들에서 보면 우리 김태호 DGB 금융주주 회장이 이렇게 그 앞으로의 어떤 취임을 통해서 발표한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와 포용의 리더십으로 조직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권한 집중 해소와 이사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온라인 금융을 확대하고 수도권까지 이제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겠다. 이런 어떤 큰 틀에서의 향후 계획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구 경북의 대표 금융기관인 대구은행이 김 회장의 은행장 경직과 함께 순항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1·3면 기사를 보고 사실 제가 조금 톤이 높아졌는데요. 좀 불편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다시 이제 차분한 매너 모드로 변신을 해서 내일의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매일신문에는 어떤 소식이 실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실시간 핫 이슈가 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 소식에 1면과 4면에 실렸습니다. 먼저 1면 제목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징역 2년 법정 구속, 4면에는 김경수 구속 파장과 정치권 반응으로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 허익범 특검의 그 구속영장 발부까지 피해갔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구속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4면에는 김경수 구속 파장과 정치권 반응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심 판결로 봐서는 2심까지 가더라 그래도 아마 금고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사직 유지가 힘들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 정권에도 좋지 않은 영향과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면에 38년 실종 아들 해외 입양 뒤늦게 알고 상봉, 8면에는 환자 임신 사실 모르고 담낭 제거 수술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수준인데요. 그 38년 동안 실종됐던 아들이 해외 입양됐다 뒤늦게 알고 상봉을 했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입양을 보냈다 하면 뭐 38년 만에 상봉할 수도 있는 일인데요. 실종된 아들이 부모는 모르고 있었다가 해외 입양됐다가 다시 만난다 하니까 이게 또 기존의 어떤 그 해외 입양 소식과는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간 또 흥미로운 기사인 것 같고요. 8면 기사는 사실 이 담당 의사가 저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와 배상까지 뒤따라야 할 황당한 의료사고 기사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8면 기사입니다. 제목이 청송군 관광객 1년 만에 91만 명 증가. 앞으로 이런 기사들이 많이 실렸으면 좋겠는데요. 청송군의 관광객이 1년 만에 91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91만 명이 늘었고요. 지난해 총 543만 명이 청송군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청송군 입장에서는 앞으로 관광 수입도 늘고 청송군을 더욱 관광군으로 만드는 데 힘이 되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일도 매일신문에 전국 및 지역의 이런저런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네, 이제 오늘 하루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강물처럼 바다로 흘러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30시간 정도 남은 1월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엉뚱한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때로는 뭔가 열심히 해도
그거 관계없이 세상은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또 제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요. 좀 때로는 뭐 아픈 흔적, 때로는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을 이 우리네 그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